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도지사직 사퇴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대장동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인사권자로서 관리 책임은 인정했지만 해당 개발 사업은 당시 불확실한 부동산 상황에서 이뤄진 사업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원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낙연 캠프는 후보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본인은 오늘도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네, 첫 주제는 이재명의 정면 돌파로 잡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이 공지가 됐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 나왔었는데 캠프 내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국감에 정면으로 대응하자. 이 의견이 밑에서 참모들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건가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임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래서 도지사직 사퇴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사퇴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역할을 좀 더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국감에 전격적으로 임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드렸고 오늘 최종적으로 아마 지사께서 딱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감의 증인으로 대선 후보가 나오는 전례는 없었지요. 하지만 또 안 나오면 피한다. 또 이런 공세가 있을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정면 돌파를 하려면 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 받으세요. 예. 뭐가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서 그걸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국감은 뭐 기관장으로서 있으니까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부지사가 관뒀어요.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예. 이 도지사가 나오고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야당이 행정부지사한테 묻게 될 거예요. 이분이 야당이 물었었을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위증죄가 걸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는 이걸 스위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사는 어차피 관둬야 되거든요. 대권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봐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가 그대로 대행을 했습니다. 경남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지사가 관둘 거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그냥 놔두면서 도의 행정의 연속성상을 유지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를 교체를 했어요. 이제 곧 또 도지사 관둘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이런 거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에서 사실은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에 임명하고 있고 근무 기간에 맞춰서 보통 순환보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의 절차와 시스템에 맞춰서 한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지사는 사실은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마치 뭐 그런 것처럼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건 과도한 국민의힘의 그 억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행정부지사가 관두고 다른 사람이 지금 교체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리가 그렇습니다. 공석은 아니고. 예. 공석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공석을 송일종 의원님도 알지만 충남부지사도 충남도와 협의하여 대략 한 1년 정도에 한 명씩 교체돼서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한 거지 무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꾸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은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도지사가 이제 대권 후보로 갔기 때문에 관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도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부지사가 연속해서
그 일을 보아 나가는 것이 상식선이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와대하고 협의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1급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자리거든요. 설사 그런 이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이제 관둘 거기 때문에 좀 더 있어라 하고 5, 6개월 놔뒀어야지요. 성일종 의원님이 저 걱정하시는 바대로 새로 오신 오봉권 그 경기 부지사도 경기도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 그 행안부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제가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실게끔 그런 인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너무 걱정이 많으신 이 것 같아요. 지사의 그 국감에 대해서 부지사가 행정부지사 당연히 배석하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보호막을 쳤다.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고, 그건 과도한 이거야말로 오병원 지금 부지사가 얼마나 이전 시기에 그 자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면 훨씬 더 답변이 더 잘할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 방어 장치를 이렇게 칠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감을 말씀드리지만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지 않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받으시라. 특검 받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부족하면 특검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검을 좋아하시면 윤석열 후보의 그 청부 고발 사건, 고발 사주 사건도 김웅 의원도 특검을 요청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아니, 왜 못해요? 그것도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아니 그거는 요청하시죠. 자 그거는 여당이 공권력을 다 들고 있잖아요. 검찰, 그렇지 경찰. 않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수사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윤석열 야당은- 검찰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야당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일할 수 판단할 수 있는 특검을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이 특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그 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특검을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 말이야. 일 똑바로 한 말이야. 당신들 그러면 되겠어. 똑바로 수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단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검찰 내에는 윤석열 검찰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봐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50% 한 주를 가져가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50% 이상이라야 할 때만이 국가기관이 민간의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땅이 27만 5천 평이잖아요. 대장동이. 그 땅값이 평당 한 600만 원 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280만 원대로 이걸 강제 수용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게 50% 한 주의 위력이에요. 한 주의 위력. 무슨 얘기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을 성남시가 한 주를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는 조건으로 해서 공권력을 발휘를 해서 민간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7명한테 1조 원대의 돈을 특정인 7명한테 나눠준 거란 말이지요. 사실관계가 전혀 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러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도 침탈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이게 공권력이 개입됐다고 하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 잠시만요. 거기까지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추구하는 토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너무 1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국민의힘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LH가 하지. LH가 국민의힘인 신영수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MB 정부라든지 그 이후 성남시 의원들이 공공개발을 그렇게 막아가지고 민간개발로 전환을 했어요. 그 원죄가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LH에서 그럼 공공개발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MB 정부에서 해제를 하면서 100% 민간개발로 전환을 하니까 그렇게 가면 1조 원의 수익이 전부 민간에 가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서 5,503억을 환수한 거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1조 원의 수익을 다 민간에 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민간 개발은 왜 민간 그 개발을 사실관계는 아니, 총 수익이 1조인데
1조에서 1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1분 때문에 듣기세요, 1분. 사실관계 정확히 얘기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국민들께서 서산에서 1분 이제 하겠다고. 예. 국민들께서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비교적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 개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또 시장에 맡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공공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50대 50% 한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 정확하게 이득을 가져왔으면 돼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성남시가 다 아예 다 통째로 수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나서 지금 현재 1조 원대를 7명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침탈한 거라니까요. 아니 이거 1분 사실이에요. 30초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이제 제가 10초 말씀드리면 정도인데, 예. 50초에서 50초.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성일종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당에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3년간 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이 민간 개발로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데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 성남시는 어떻게 할 거냐? 왜 그것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왜 공공 개발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막은 당이 국민의힘 당이에요. 개발의 방식은 100% 공공개발, 민관 50대 50, 민간 개발이에요. 그거에 맞게끔 했는데 해당 시에는 1조 원의 수익을 어떻게 관으로 환수할 것인가. 거기에서 50 플러스 1주로 해서 5,503억을 성남시로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렇게 걱정을 했으면 이 지사가 토지개발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 여기 공영개발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으면 제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MB 정부에서 자, 아니, LH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MB 정부에서 LH에서 정부를 해제한 걸 어떻게 해달라고 MB 합니까? 정부를 자꾸 끌어가지 마세요. 이 민간에 이득 주는 걸 그렇게 반대했으면 이 지사가 그러면 100% 민간 개발로 그냥 놔두는 거였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1조 원의 개발 수익을 그냥 민간이 가져가게끔 놔둔 게 맞습니까? 아니면 5천억을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민간이 개발을 했으면요. 민간의 사유재산을 침범을 안 했을 거예요. 600만 원짜리를 280만 원에 수용을 못 한다니까요. 사업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민간이 맡기는 거예요. 왜 해제를 했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서 해제를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뭘 보실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 지사가 정말로 공공개발에 대한 컨셉이 있는 분이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으면 성남시가 토지공사로 위례 신도시처럼 택지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4,040억 1조 원에 이르는 그 이후에 또 이득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돈 그렇게 안 줄 수 있어요. 문제는 5,503억도 이거 아니에요. 뭐 이제 1분 됐으니까 하시면 내가 5,503억 또 설명을 할게요. 또 이걸 그거는 이제 많이 나온 제가 얘기니까. 많이 했는데 예, 예.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데 지금 뭐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으로만 지금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보기에는 얘기를 하시면요. 그 5,503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에서 100% 공공개발을 막았고 지방 공기업의 기체 발행 자체가 행안부 박근혜 정부 허가사항인데 막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PC를 통해서 50대 50으로 개발하는 그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1조 원 중에 5,500을 환수했다. 그게 최선이었죠. 지금 이 부분은 하나를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사실은 제가 요거 하나만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제가 짧게 요거, 그럼 마지막 1분만 마무리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공개발을 하려면 성남시가 정말로 공공개발 충실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이 50%한 줄을 가지고 수용을 해서 엄청나게 사유재산을 침범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5,503억 얘기를 하시는데요. 1,822억 이외에는 나머지 다 도시 기반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시를 만들 때는 도시 택지를 개발해서 가운데 소방서 넣고 거기에 병원 넣고 공공용지 넣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 자, 아니에요. 도로하고 자 그런데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관이 인허가를 낼 때 다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강남의 현대에서 짓고 있는 것도 1조 7천억을 환수하잖아요. 그래서 인허가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허가 할 때에 시는 얼마든지 이 부분을 환수해 낼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거 하지도 안 하고 실제는 1,822억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다 당연히 기부 체납 받을 것을 그러면 지금 사실 전체 얘기는 이득이라고 하고 된 있는 거예요. 얘기들이어서 그럼 이 사실은 5,500억에 다- 대한 얘기만 사실은 다 해주세요. 말씀을 저번 토론에서도 했는데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대장동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 기부 체납해서 그 안에 있는 SOC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장동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1공단을 구도심에 있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2,600억의 돈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는 틀리다. 그리고 의왕의 백운밸리도 똑같이 한 30만 평 정도 개발했는데 거기는 의원님이 원하는 방대로 했는데 적자가 40억이 났어요. 언론에서 1,200억씩 들어온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이게 뭐냐면 50대 사업 50으로 해서 문제가 방식이 없어요. 예. 사업 방식이 사전 확정 방식이냐 사후 배당 방식이냐 따라 틀렸는데 성남시는 사전 확정 방식을 택해서 5,500을 획득한 거고 의왕시는 사후 배당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30만 평을 했는데 40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물어내야 돼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책은 선택인데 5,500억을 선택하는 것을 성남시는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게 뭐냐면 그냥 사후에 남는 걸로 반씩 나눠가자. 예를 들어 사후정산 방식을 했더니 위례에서 그렇게 했더니 이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계상을 해놔서 수익을 남는 게 따고 없더라. 싶은 거죠. 에이 그럼 아예 그냥 우리 거부터 그냥 확보해놓고 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로 핑계고 음. 이제 또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정말로 속이는 것이지요. 예. 아니 향후에 이득이 났었을 때에 대한 보호 장치도 안 해놨잖아요. 그걸 안 해놓은 거에 대해서 뭐 다른데 위례도 그렇습니다. 위례도 지금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다 5% 지분이 이득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특검 가서 하면 됩니다. 아니 국감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국감에서 지금 다 숫자가 안 되고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그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우건 의원도 특검 수용하라고 하세요.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요청하세요. 예, 사실 아니, 특검 정보 얘기와 이런 정보하고는 부분들은 제가 많이 보기엔 왜 들었으니까. 틀린 얘기, 왜 틀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검찰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지금- 통해서 국기를 물러났던 사건이 특검에 더 필요한 사안인데 아이, 어거지 김웅 의원한테가 특검 수용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거지 중인 사항. 어거지 피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허위 사실이나 어거지 피면 안 돼요. 정권이 검찰 경찰 다 임명하고 다 여기 다 있는- 윤석열의 후배 검찰들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사람 후배 아닙니까? 아 참. 예, 자 지금 이 부분은 특검 얘기는 사실 많이 저희도 매일같이 다루다시피 했고 그래서 양쪽 의견이 사실 똑같잖아요. 반복될 거여서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새로 나온 얘기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료 공무원들을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협약을 통째로 다 해지하고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청렴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청렴하지 못했으니 부당이득을 다 환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캠프 상황실장님이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겠지만 그 사실은 그래서 예. 그 우리 성윤정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사후에라도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 사업자들과 공직자들이 그런 유혹으로 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예. 사업자들도 뇌물을 주면서 아니면 뭘 주면서 빨리 진행하고 수익을 높여가는 것을 하지 말고 계약서상으로 하라.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청렴서약서를 했고 사후에라도 청렴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서로 각서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사가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규약에 의한 부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남시장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권한이 계약, 성남시장에 그 있으니까. 계약은 주체가-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그 계약자 50의 마이너스 1주를 가진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권 후보가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청렴서약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특검 받아요? 본인이 설계하고 그렇죠? 예.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이 총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설계했고 실무를 유동규한테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설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 설계자로서 이러한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고 특수한 7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1조대가 가도록 했으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왜 청렴 서약서를 갖고 오지요? 그럴 거 없습니다. 특검 받으세요. 그러면 될 일인데 뭘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특검, 오직 지금은 특검만이 제가 보기에는 답이다. 그래야 이게 성일종 국민들 요구하는 거를 또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엔 성일종 의원님은 이제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계속하면 이조 시대 왕입니다. 왕. 뭐가 말이죠? 왜냐하면 왕이네.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다 성남시장으로서 그것을 다 다 확인하고 했으니 왕인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라. 그 이조 시대나 있는 왕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당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구체적인 설계와 이런 부분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고 그것을 통해서 세 개 중에 가장 적절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50대 50으로 하고 성남시는 사전 확정 방식으로 이익 방식으로 5,500억을 환수한다. 여기까지가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바예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와 하천대유 간에 50% 마이너스 1주는 그 사람들 내에서 이해관계와 업무적 영역 간에 체결됐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 설계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은행이나 그다음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한테 그 설계자한테 가서 책임을 말씀은 이제 소설 받으라는 유동규 본부장이 뇌물과 배임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직원들 중에 물론 그 중요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여러분 특검을 받거나 또는 물러나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회견도 그렇고요. 후보로 선출된 뒤에 여러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리 책임이 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 대장동 1조 원이 넘는 대장동 개발에 대한 관리 책임이라면 사실 유동규 본부장을 잘못 뽑은 거고 나름 큰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인데 그럼 중요한 인사를 잘못한 것 아닌가. 거기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벌써 서너 차례 그 예. 관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게끔 했는데 수없이 그 청렴 서약을 하고 화장실에까지 청렴천당 천국. 청렴천국 부패지옥 이렇게까지 쓰면서 그 요구로부터 벗어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탈한 것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그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거죠.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의 돈을 받았으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잘못을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표 내고 특검을 받습니까? 비호할 걸 비호하십시오. 자, 예, 예. 여기는 시장으로서 있었던 거 본인이 결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볼펜 한 자로 사는 것까지도 다 본인이 챙기고 사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1조 돈이 이게 빠져나가고 정말로 거기 민원도 많았고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토건 세력들이 바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거 설계할 때 사인까지 다 해놓고 나는 그거 모른다?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리 책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무 책임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유동규가 나오고 구속되고 하니까 또 한 발짝 또 빼면서 이제 관리 책임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권 주자가 비겁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예. 입장이 이런 입장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저기 그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반론을 하게 되면 저도 다른 비겁해질 얘기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같은 얘기가 비슷하게 많이 나왔고, 근데 대선 이후에 이제 캠프 상호실장인 김행진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봤고요.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승복 발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은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번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안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다시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무적으로 저희가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님도 당신의 사전에는 불복이란 없다. 선대위원장도 맡겠다. 수차례 공언해 오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 당 전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승복하실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경선 승복을 아직 안 했는데 원팀이 가능할 거라고 이재명 캠프에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민주당의 전통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전통과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라고 하는 큰 과제에서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큰 차이가 없고요. 서른 의원님도 아마 그 애정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 송영길 당대표와 민주당의 절차적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예. 당연히 원팀이 돼서 승리를 위해 같이 나간다라고 봅니다. 남의 당이지만 전망하시기엔 옆에서 볼 때. 저는 김 의원님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광주의 사인을 왜 민주당이 못 읽었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광주의 사인이면 그 광주 전남 광주 122표로 경선이죠. 그렇습니다. 네. 122표로 이낙연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그때 대장동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는 어떤 곳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철학, 그 헌신이 거기에서 꽃을 피운 거고요.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정의 정신을 거기에서 뒤집어 엎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선택을 이번에 122% 이겼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친문들이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1등으로 당선시켜 놓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게 서울에서 와서 강성 친문이 아닌 선거인단들이 62대 예. 28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 특검을 받으라고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를 지금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른 의원께서 세 사람 정도를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에 이거 정말 심각하게 느낀 것이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정면 돌파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말씀을 좀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예. 첨언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세 명의 뭐 증언자 서른님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셔서 저희들도 3차 선거인단의 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분석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이 있으면 예.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경선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없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우리 당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연기만 말씀드렸고 피운다라고 제가 보고 계시는 보기에는 거군요. 원팀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또 야당이 그렇게 또 지적해 주시니까 그 지점도 잘 평가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본질의 문제는 부패한 후보에 대한 그 이력과 현상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걱정도 저는 쉽게 이게 가라앉지 않을 걱정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요. 홍준표, 윤석열 그 두 후보의 여러 흠도 한번 잘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갑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좀 오래 갔는데 예. 워낙 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지사의 정면 돌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정면 돌파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솔땡님께서 이낙연 후보의 경선 불복이 장기화될 경우 정면 돌파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시땡땡님 대장동 사업 실적을 설명할 절호의 기회니 이 지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같이 가실 것 같은데 혼자서 가라. 아니, 국감장에 혼자 들어가시니까. 국감장에 혼자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김땡땡님은 이 지사의 장점은 솔직 담백하게 들이받는 게 압권인데 그 모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되는 성일정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요. 반땡땡땡땡님 정면 돌파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서땡땡땡님께서는 주랭랑 치려다 공격받을까 억지로 가면서 무슨
책임지는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하냐라는 의견도 있고 C땡땡님은 당연한 일을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냐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썰전 라이브에는 여야 지지층이 골고루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의견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파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저희는 골고루 있습니다. 좋은 예.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고정이시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호흡이 맞군요. 예. 앞으로 다음- 시청률을 많이 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끊어주실 때 약간 좀만 끊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티키타카를 추구하는 방송으로. 야당이니까 좀 더 해야지요. 알겠습니다.